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축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금차별과 공정임금제 도입을 촉구하며 총파업도 예고하고 나서 전북 도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읍시가 수요를 맞추기 위해 2단계 서남권 추모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단계 사업에서 조성되는 시설을 정읍 시민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이 민선 7기 소회를 전하며 2년차 계획을 밝혔습니다.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는 2,664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 대비 72%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내년부터 농민 공익수당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와 시군단체장은 전북도청에서 농민단체 대표들과 농민 공익수당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축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임금차별 철폐와 공정임금제 도입을 촉구하며 총파업도 예고하고 나서 전라북도 교육청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 광장에 임시 천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천막은 전북 지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최근 설치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를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3일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요구했던 요구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고 그냥 임금 동결인 것.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보다 기본급이 적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않고 공무원 인상률만큼 기본급만 올려주겠다. 교육청의 성의 없는 이 작태에 대해서 조합원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면서 교육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초중고교 급식조리원과 돌봄 전담사 충원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일선학교에 전달했습니다. 파업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특히 급식은 대체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빵이라든가 그런 또 아니면 간편 조리할 수 있는 걸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파업 인원이 50% 이상 될 경우에는 도시락을 지참할 수 있도록 또 학부모님들께 안내장을 발송하고 해서 협조를 구할 그런 예정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임금 인상률이나 정규직화 요구는 교육당국과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 실무 협의가 장기화될 경우 학교 급식 대란 등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서남권 추모공원은 정읍 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민들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봉안당과 자연장 등 장사시설 이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 2단계 서남권 추모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단계 사업에서 조성되는 시설을 정읍 시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정읍 서남권 추모공원입니다. 지난 2015년 화장장과 봉안시설 등을 포함해 조성됐습니다. 서남권 추모공원 1단계 사업은 정읍시 인근 김제시와 고창군, 부안군이 광역행정 일환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기존의 4천여 기 봉안당에 추가로 3천여 기를 안치할 수 있는 증축 공사를 진행했지만 장사시설 수요는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현 추세로 간다고 보면 한 2022년 정도로 보거든요. 네, 아니 거기에 맞춰서 지금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고요. 정읍시뿐만 아닌 인근 시군에서도 꾸준히 이용자가 늘어가면서 올해부터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이번 2단계 조성 사업에 봉안당과 자연장 등 장사시설 사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읍 시민만 장사시설을 이용하자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대로 2단계 사업이 추진되면 기존의 서남권 추모공원을 이용하던 정읍시 이외 지역민들은 화장터만 쓸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해 김제와 고창 등 인근 지역민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안 좋지. 정읍 시민만 사용할 수 있다면서. 같이 해야지. 정읍시는 정확한 계획은 없다며 2단계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확정된 계획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가하는 장사시설 수요를 맞추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2단계 서남권 추모공원 사업.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은 불가피해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전라북도가 14개 시군과 함께 내년부터 농민공익수당을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지급합니다. 송하진 도지사와 시군단체장은 전북도청에서 농민단체 대표들과 농민공익수당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농민공익수당은 전북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활동을 하는 전북 지역 10만 2천여 농가에 연간 60만 원씩 지원됩니다. 공익수당은 시군에서 현금과 지역상품권을 50대 50 비율로 지급합니다. 전라북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6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이 7월부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합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지원 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등입니다. 국선대리인 제도 희망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갖춰 전라북도 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CJ 헬로 전북방송은 우리 지역 자치단체의 지난 성과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박준배 김제시장도 지난 시간 소회를 전하며 2년차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취임 1년을 맞은 박준배 김제시장이 기자들과 악수를 나눕니다. 박 시장은 경제 도약, 정의로운 김제를 실현하기 위해 시정 원칙에 충실했다고 지난 시간을 자평했습니다. 지난 임기 동안 가장 큰 성과는 정부와 전라북도가 공모하는 사업에 김제시가 다수 선정된 점을 꼽았습니다. 작년 동기 기간과 대비해 보면 23개로서 33개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경제적 성과에 대해서는 2,664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목표 대비 72%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요트와 모터포트 등을 위한 항구인 마리나를 도입하는 사업에 진봉면 신포리가 최종 선정됐고 새만금 농생명용지 509의 경우 김제시 관할로 결정되는 등 경제도약 기반을 착실히 쌓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2월에 KTX 혁신역 신설은 정부 타당성 평가에서 0.39로 안 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 김제 정차를 위해서 민선 7기 2년차는 제2특장차 전문단지를 조성해 우리나라 특장차 산업을 선도해 나가고 김제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와 로봇 등 신성장 동력 산업을 창출할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스마트팜을 집적화한 혁신밸리를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문화관광 산업에 대한 미래도 언급했습니다. 글로벌 김제 지평선 축제 기간 동안에 시내권까지 시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인사와 조직 개편에 대한 얘기들이 주로 오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홀로그램 기술 개발 사업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전라북도는 1,818억 원을 들여 2027년까지 핵심 기술 개발과 사업화 실증 사업을 추진합니다. 핵심 기술 개발 분야는 홀로그램 콘텐츠 획득 기술, 콘텐츠 생성 처리 기술, 재현 기술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연말까지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 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술을 상용차 산업, 문화 콘텐츠 개발 등과 연계하고 전 산업으로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부안군이 종량제 봉투 가격 등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인상합니다. 부안군은 종량제 봉투 3리터는 80원에서 110원으로, 5리터는 150원에서 200원으로, 50리터는 1,200원에서 1,600원으로 모든 용량 봉투에 대해 가격을 인상합니다. 부안군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이동식 쓰레기 수거함과 대형 폐기물 등의 처리 수수료도 함께 오릅니다. 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은 오늘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남원시가 서울시와 자원을 공유하고 활용하는 상생협력 사업을 추진합니다. 두 기관은 열악한 농촌 문제와 심화되는 지역 격차 문제를 함께 해소할 방침입니다. 또 지역 연계 일자리 창출과 청소년 문화교류, 도농상생 공공급식 등 11개 상생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도시와 농촌, 먹거리와 사람을 잇는 사업으로 남원에서 생산한 신선한 농산물을 서울 지역 학교와 복지시설에 공급합니다. 두 지역의 지원을 최대한 공유하고 활용해서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정신질환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63살 A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새벽 1시쯤 남원 시내 자택에서 말다툼하던 당시 63살 남편을 둔기로 30여 분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재발성 우울증과 분열성 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순창군과 금융기관들이 순창사랑 상품권 판매 환전 대행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순창군은 최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NH농협은행 순창군 지부와 순정축협 등 12개 금융기관과 함께 순창사랑 상품권 판매 환전 대행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순창사랑 상품권은 총 10억 원 규모로 오는 8월 1일부터 판매될 예정입니다. 평상시에는 7%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며 설과 추석 명절 등 특별 할인 기간에는 1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고창군이 결혼비용 지원금을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고창군은 지난 3월부터 지원하던 결혼비용 지원금 100만 원으로 7월부터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고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고창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7월에 접어들었습니다.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는 등 후텁지근하겠습니다. 기온도 점차 올라 주 후반에는 폭염이 찾아오겠습니다. 오후에는 강한 볕에 자외선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장마 전선은 다가오는 주말쯤 다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후반에는 33도까지 오르며 매우 덥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이 0.5에서 1m로 다소 높게 일겠지만 남해안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 높이가 높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점차 올라 30도 안팎의 폭염이 찾아오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0도, 경북이 31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강한 볕과 함께 오존의 생성도 활발해질 텐데요. 오존 농도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볕이 강한 낮 시간에는 되도록 실내에 머무는 편이 좋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다가오는 주말쯤 다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직 변동성은 큽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기상 정보를 좀 부지런히 확인해 주셔야겠고 무엇보다 폭염 대비를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눈을 뜨자 wake up 바람 가득히 투명한 햇살이 나를 감싸며 테스트 앤 우유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